저 어제 방탈출 갔다 왔는데 탈출. 상해에서 같이 이제 영어 학원 다녔던 친구들 해서 저 포함 5명에서 갔거든요. 근데 처음 갔는데 이제 탈출을 기대했지만 아쉽게 4단계, 네, 4단계까지 겨우 뚫고 못 갔어요. 총 몇 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갔던 방에는 한 6단계? 6단계까지. 우와, 많다. 어. 저도 방탈출 한 번 갔었는데 전 빠져나왔어요. 지금 시간 전 3명이서 제한. 갔었거든요. 지금 잘나죠? 네, 저는 3명이서 갔는데 빠져나왔어요. 네.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있어요. 1시간. 1시간. 네, 저는 근데 그때 진짜 짜릿했던 게 마지막 순간에 열었거든요. 직원분이 문을 열려고 하기 딱 그 순간에 열었어요, 제가. 그래서 직원분이 열쇠 딱 넣고 있는데 제가 열어버려가지고 둘이 서로 놀라가지고 깜짝이야. 그래서 직원분 당황한 축하드려요. 이래가지고 폴라로이드 찍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이번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새로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근데 친구가 새로 생긴 VR 그 카페가 있다고 갔더니 거기 갔더니 VR 기계들도 있고 양궁 쏘는 게 있더라고요. 양궁 쏘는 거. 그래서 양궁도 한번 쏴보고 VR도 한번 해봤는데 예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VR 카페 가봤어요, 수민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 주위 커플 친구들은 많이 갔었어요. 커플인 친구들. 데이트의 명소구나 거기. 하나 데이트. 조금 비싸지만 좀 비싸더라고. 애인이랑 갈 가치 있다 막 이러면서 VR 카페나 양궁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어쩌다 한 번씩 가잖아요. 네. 요새 대학생들은 주로 이렇게 가요? 어디서 놀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PC방 아니면 노래방 그리고 뭐 당구장 네 이런 데를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뭐 놀러 가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숙소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네,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 친구들이 중국에서 대학교 다닌 친구들 봤는데 거의 이제 기숙사 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숙사 자기랑 같은 방인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 논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나가서 외식하고 밥 먹고 PC방을 간다든지 당구장 가고 그렇게 놀다 들어온다고. 근데 중국에는 또 대학교가 되게 시골 쪽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처럼 막 신촌에 연대 있고 그러지가 않아서 이제 거의 다 되게 멀리 있어요. 번화가와. 그래서 되게 멀리 나가서 놀고 나갈 때마다 신나. 대학교를 벗어나면 신나고. 자주 못 가겠구나. 네. 자주 못 가요. 학교 주위에 네. 되게 횡해요. 네. 한국 와서 되게 신기했던 게 술을 진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시고 한 번 마시면은 취할 때까지 마시고 2, 3, 4차 이렇게 가고 근데 진짜 되게 열심히 마시는 것 같아요, 술을. 중국에서는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국 처음 올 때도 좀 이게 술 문화나 뭐 술 게임 맞아요. 이런 게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중국에서는 사실 술 게임이나 술 문화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네, 없어요, 네. 술 게임이. 그거 네, 있잖아요. 별로 주사위?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사위 주사위 이렇게 돌려서 6이면 제일 크고 1이면 제일 작잖아요. 네. 작은 사람이 술 마시고. 마시는 적당하게 진짜 나이가 적은 근데 사람? 그거 되게 재미없 주사위 숫자가 숫자가 나도 되게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저희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게 신나요. 이러고 오 나왔어 이러고 막 야 나 마셔 이러고. 중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2, 30명하고 같이 한국에서 MTOT처럼 2, 30명하고 같이 술 먹는 문화가 없어요. 네. 중국에서는 보통 4, 5명하고 같이 친한 사람. 네, 친한 사람, 네. 익숙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편한 사람. 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어도 친해지려고 같이 술을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많죠.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술을 마시면서 친해진다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봐서 저희는 술 같은 경우에는 친한 사람, 편한 사람이랑 되게 자유롭고 편하게 마신다. 근데 또 그것도 되게 많이 마시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적당량하게 마신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인들의 간은 되게
세다 막 이랬는데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튿날 아침에 또 다시 수업하고 그러는 거 보면 오 대단하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편견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은 고량주 네, 소스로 뜨고 맞아요. 먹잖아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도 저하고 같이 술 먹으면 중국 사람은 100% 술 잘 마신다. 맞아. 네, 맞아요. 100% 술 잘 마신다. 고량주 자주 먹는다.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술 잘 먹긴 해요. 근데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근데 중국에 있을 때 고량주를 제가 뭐 한 번 정도밖에 안 먹어봤어요. 좀 고량주나 그런 도수가 높은 술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드시고, 직장에서. 네 저희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한국 학생들이 되게 그런 술에 많이 집착하는 이유가 특히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러는 게 살짝 저희는 되게 민증 확인이 되게 막 빡세잖아요. 한국에서 맞아요. 네, 나이 맞아요.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담배나 뭐 술 아니면 뭐 밤에 놀거리 같은 게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딱 대학교 1학년 나는 새내기 나는 성인 하면 이제 막 풀리니까 해방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이 뒤집히도록 노는 것 그치. 같아요. 근데 저 주변 친구들 보니까 좀 3학년, 4학년 되면 이렇게 취미 생활이라든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좀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진짜로 이런가요? 일단 제 주변 취준생 친구들을 봤을 때 이력서에도 우리가 취미란과 특기란이 있잖아요. 네. 이 취미란과 특기란을 어떻게 적을까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있는 본인 그대로의 취미를 적고 본인 그대로의 특기를 적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적어 넣으면은 면접관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좋게 볼까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담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 취미가 아닌데 적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죠. 그렇겠죠. 와. 예를 들어 내 취미는 그냥 컴퓨터 게임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적지 않고 뭐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독서 토론을 갑자기 좋아한다. 뭐 이런 독서 걸 토론. 그렇게 적어야 뭐 가산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적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혹시 진짜로 그게 가산점이 붙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면접관분들만 확실하진 않지만, 알겠죠. 저는 사실 취미는 아직은 그렇게 딱 못 찾았는데 그냥 시간이 조금 돌아서 동아리를 하나 이제 들어갔어요. 지난 학기에 이제 질병에 대한 논문을 받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논문을 읽고 이제 뭐 한국어로 번역해서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PPT 준비하고 발표하고 하면서 저희 질병 발표하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 듣고 이제 뭐 서로 질문하고 그런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 과랑 조금 되게 민첩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겠다 해서 가입을 했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질병 관련된 용어들을 한국어로 배우니까 엄청 많이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힘들겠다. 뭔가 이왕 동아리 하는 거 내 스펙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많이 될 것 싶어서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 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했어요. 병론가 하고 있는 동아리 있어요? 저는 그렇게 스펙에 목매지 않아요? 스펙에 한 줄 자소설에 한 줄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좋네요. 맞아요, 그게 좋. 네, 탁구 동아리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네, 하는데 자소설에 한 줄은 힘들 것 같네요. 아니요, 취미 생활에다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은 쓸만한 것 같아요. 진짜로. 사실 그게 조금 부러운 게 저는 아직 제 취미가 뭔지 제가 정확히 뭐 이렇게 공부 뭐 과 관련된 거 말고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딱 있으니까 조금 부럽네요. 네. 맞아.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취미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운동 수영하러 가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뭐 끄적이는 거 생각 정리하는 거가 이야, 약간 취미기도 이거 해요. 있어 보인다.
저는 열람실을 많이 가요. 학교 학교에 있을 열람실? 때.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스퀘어 이제 지하에 있는 열람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옆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빛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 안쪽 끝쪽 빛이 들어온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탁 누워서 보면은 밖이 보이고 빛이 들어와서 되게 좋은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스퀘어 195번. 말은 들은 너쪽은 건가요? 열람실. 이미 그 자리 뺏기는 이제 거야. 그 자리 근데 인기 많아요. 제가 갈 때마다 누가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옛 경춘선 경춘선에 그 기차 선로가 있어요. 선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없애버리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한 길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학교부터 화랑대 육사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길인데 화랑대. 네, 거기를 쭉 천천히 걷거나 산책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저희만의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혼자서 걷나요? 뭐 혼자서 걷기도 하고 질문 날카로웠어. 좋았어. 저는 아무래도 탁구가 특기니까. 일편단심 탁구야? 기승전.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아니면 혼자서 탁구실에 앉아서 있으면 편해요. 네. 안 쳐도 사람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하고 마음의 안정.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네. 사실 전에는 막 되게 인기 많은 연남동이나 가로수길 예쁜 데 가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저희 집 근처에 한옥마을이 있어요. 근데 한옥마을 딱 가면 이제 카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혼자서 잘 놀아요. 수민이가 자주 간 단골 카페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자주 가는 카페. 나만의 공간. 맞아요. 내가 사람 별로 없는데 난 자주 간다. 이런 느낌. 벼룩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 중에서 몇 명은 이 기업의 고객이죠. SKT에서 2018년 1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신설 조직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름이 바로 유니콘 랩스였습니다. 네, 이게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건가 하면요.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는데 그 투자와 인수합병의 대상이 된 게 바로 유니콘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니콘 기업이 뭔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기업 가치 1조 원에 달하는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왜 하필 유니콘 기업일까요? 유니콘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우리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스타트업이 상장도 하기 전에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것이 정말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부르는 말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자, SKT 이외에도 여러 대기업에서 최근 유니콘 기업이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대기업이나 어떤 재벌 위주의 산업이 형성이 됐다면 요즘에는 이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대기업을 위협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움직임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해 왔는데요. 뭐 동영상 플랫폼 기업, 미디어 기업, 음악 스트리밍 등을 인수를 하면서 이 동영상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됐죠. 네, 이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세계 유니콘 기업의 수는 총 214곳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중국 기업은 55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미국 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 기업의 유니콘 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중국 유니콘 기업들이 세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세계 유니콘 기업 그 순위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세계 10대 유니콘 순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10위권에 그 미국 기업이 6곳이 있고요. 중국 기업이 4곳으로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넘보며 스타트업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와, 정말 엄청난데요. 이 세계 유니콘 기업들 순위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위는 미국 기업 우버가 차지를 했고요. 4위에 에어비앤비나 5위에 스페이스X, 10위에 핀터레스트가 눈에 띄는데 이 미국 유니콘 기업의 자리를 넘보는 중국의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2위에 디디추싱이 있고 3위에 샤오미, 이어서 8위와 9위에 자리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위와 3위에 차지한 게 굉장히 뛰어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의 유니콘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중국 스타트업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알리바바 제2의 마윈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또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 확 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붐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중국의 스타트업 붐이 유니콘 기업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결국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부터 중국의 어떤 유니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지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1위를 물리친 기업들입니다. 방금 알아본 세계 유니콘 기업 순위를 쭉 보시면요. 현재 1위는 미국의 우버이지만 중국 기업들이 언제든지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2위였던 중국의 차량 공유 기업인 디디추싱 같은 경우는요. 우버를 바짝 쫓으면서도 다른 유니콘 기업에 투자할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카카오 택시보다 더 좋은 게 뭐 개인 기사분이 개인 차를 가지고 와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량을 좀 깨끗한 상태에서 좀 더 아늑하게 탈 수 있고요. 좋은 거는 할인이 또 돼요. 그 신규 가입을 하면 할인도 되고 또 이 예약을 할 수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남규 씨가 새벽 4시 반에 출근이다. 그러면 4시까지 저희 집 앞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는 그 예상 금액도 나와 있고 이게 보통 외국 나가면 택시 탔을 때 나 외국인이라고 돌아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몇 분을 갔고 몇 킬로를 갔다 이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네. 자, 이렇게 디디추싱은 대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6년에 우버의 중국 사업을 인수받으면서 결정적으로 유니콘 기업 2위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버를 바짝 긴장시키는 이유가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한 그 차량 공유 서비스 그 자체만이 아니라 중국의 교통 빅데이터 확보라는 막강한 무기를 바탕으로 도시 교통 정체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에도 힘을 싣기 시작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유니콘 기업 순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의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초스피드 성장 기업들입니다. 스타트업으로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유니콘 기업 명단에 이름들을 올린 기업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네, 뭐 가장 두드러지는 기업으로 모바이크를 들 수 있는데요. 호미 씨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제가 중국 기업을 공부한 지 벌써 짬밥으로 2년 차입니다. 이 모바이크가 이 중국의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뭐 또 다른 경쟁 업체로는 오포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2년 짬밥 제대로 나오네요. 네, 맞아요. 장장님. 이제 뭐 묻지 않아도 다양한 데이터까지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이 중국 공유 자전거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해요. 모바이크는 생긴 지 이제 3년 차고요. 2016년 4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신생 기업이라는 거죠. 네, 이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00여 개 도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 지난해 모바이크 전체 자전거 수가 500만 대, 하루 사용 건수가 2,500만 건, 가입자 수가요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2017년 봄에 상해에 갔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주변 그리고 큰 회사 주변에 가면 약간 그 표현이 그 자전거가 널려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이 오포 자전거가 노란색 자전거가 눈에 띄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국에서 인기 힘입어서 그런지 부산에도 2018년부터 그 남포동 일대를 이 자전거로 활보할 수 남포동 일대를 활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모바이크가 유니콘 기업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텐센트, 폭스콘 등 대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였습니다. 2017년 한 해만 1조 64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투자가 곧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바이크가 환경 오염 문제에도 굉장히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열린 유엔 환경총회에서 저탄소 대중교통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지구 환경 대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초스피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중국판 에어비앤비라고 불리는 투지아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여행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6년 시트립과 같은 대형 온라인 여행사와 공동으로 홈스테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것인데요. 네. 이 단순히 숙박 공유 서비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에어비앤비랑 똑같은데 조금 저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고객을 찾기보다 집을 찾기가 중국에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뭔가 게스트룸도 있고 방이 한두 개씩은 남아있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딱 내가 살 공간만 딱 있거든요. 여분의 방이 없는. 없죠. 대신에 세컨하우스가 있는 거죠. 뭐 산야나 뭐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곳에 네. 이렇게 좀 큰 리조트 같은 거를 구비를 해두는데 사실 여기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두자라는 곳이 그런 곳들만 이제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 가장 좋은 건 또 로컬에 있는 청소업체나 뭐 세탁업체들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어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중국은요, 세계 최대의 주택 보유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빈집이 5천만 가구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그런 점에서 이런 서비스가 착안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인이 휴가 수요가 느니까 숙박 사업 성장성이 높다는 점을 노린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 주신 에어비앤비의 모방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국 문화에 딱 맞춤 그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가족 단위의 여행이 많다 보니까 이 빌라와 같은 넓은 숙소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또 숙박시설에서 직접 쓰레기를 버리는 허드렛 일들을 좀 기피하는 점을 감안해서 청소부나 요리사, 집사 등을 고용하면서 소비자 입맛에 맞춘 게 들어맞은 거였습니다. 네. 이런 에어비앤비와의 차별화로 계속해서 성장 중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초고속으로 성장 중인 모바이크와 투지아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이보다 더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치고 올라올지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셋, 국민 앱의 탄생입니다.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요. 유니콘 기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나 이미 유니콘 기업이지만 상위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생활 밀착형 어플을 많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중국의 모바일 앱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자, 한 조사에서 미래 유니콘 유망주 기업들이 선정돼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기업들의 이름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분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요, 공유 자전거인 그 오포와 그리고 중국 국민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리는 바이두 지도가 꼽혔습니다. 네. 오포는 이미 유니콘 기업에 해당이 되지만 같은 업계에 있는 상위권 유니콘 기업인 디디추싱을 위협하고 있고요. 또 바이두 지도 유저는 3억 명을 돌파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기업들이 나오니까 참 재밌네요. 아는 척하기도 딱 좋고요. 네, 오토 기업들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특히 맛집 관련 업체들이 인기인데요. 음식 배달 앱인 메이투안 와이마이, 그리고 얼러머, 그리고 음식 리뷰 앱인 다중 댐핑입니다. 이 중에서 얼러머는 이미 유니콘 기업이지만 몸집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저번에 얼어머 한번 소개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특히 저는 메이투안으로 아침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저에겐 매력적이었어요. 그 여우티아오랑 또우장 이런 거를 집에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참 매력적이지 않나? 그래서 메이투안과 으얼러머는 또 지역에 있는 작은 골목 가게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러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사진 앱 분야가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B612랑 유니콘 기업인 메이투슈슈가 꼽혔다고 합니다. 사진 보정 앱으로 인기가 만점이라고 하는데 셀카와 기술들이 이런 앱들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612는 저도 쓰고 있는데 정말 사진이 잘 나와요. 맞아요. 제가 사랑하는 어플이에요.
최애 어플이죠. 네. 네. 그리고 우리도 왜 언젠가부터 어디를 가든 뭘 먹든 그 눈에 담지 않고 일단 잠깐만 사진부터 찍고 또 맞아요. SNS에 올리는 문화가 막 이렇게 보급화됐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 사진 어플들도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요즘 요게 좀 많은 사랑 받고 있다면 보민 씨가 바로 다운을 받을 것 같은데 요즘 메이투 시오시오라는 이 어플이 핫하죠. 네, 핫한 게 이게 제가 느끼기에 보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눈 사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코 높이, 뭐 코 볼, 입술 두께, 여기 볼. 표현하는 수준인데요. 광대 보정이 될까요? 아닌가요? 광대?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티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무섭네요. 메이트 슈슈. 네, 거기다가 저희 왜 셀카 찍을 때 여기 다른 사람 손 나와서 되게 올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손을 지울 수도 있고요. 배경에 하늘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좀 IT 기술이 들어가면서 지금 남규 씨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구랑 찍으실지 굉장히 이따 궁금합니다. 공개해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뭐 사진을 재창조하는 수준이네요. 진짜. 그래서 대단합니다. 사진을 못 믿는 지경인 거죠. 네. 제가 휴대폰 용량이 가득 찼는데 메이트 슈슈를 깔 수 있는 용량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핫한 분야인데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분야입니다. 네. 텐센트, 스핀과 아이치 그리고 콰이서우가 뽑혔는데요. 세 군데 모두 이미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네, 여기서 이 콰이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요즘 SNS를 하면은 이게 계속 떠요. 정말 셀럽들도 많이 하고 네. 이분도 봤거든요, 저는. 정말 잘하십니다. 네. 우리들의 셀럽?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네. 파이가. 근데 어떠셨습니까? 이게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여러 번 찍어야 되는데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NG가 있군요. 있죠, 당연히. 네. 그렇군요. 저도 단번에 찍은 줄 알았는데 저도요. 아니거든요. 피나는 노력이 또 수반이 된답니다. 네. 사실 콰이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부터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비슷한 틱톡이라는 또 어플이 지금 중국에서 오히려 더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쨌든 뭔가 재미난 어플을 한국과 중국에서 같이 한다는 게 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콰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중국의 온라인 앱이 세계 시장의 어떤 흐름을 선도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거론된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이디어가 고갈이 돼서 더 머무르거나 도태되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의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국 내부 집계로는 중국의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0년 이후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들이 중국 경제 성장력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 바이바이. 바이바이.